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방콕 생생태국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6일째 최신 소식들입니다. 주요 뉴스로는 방콕 도심의 대형 싱크홀 문제, 또 태국 중북도 홍수 피해, 그리고 애완사자 탈출이나 학교 폭력 같은 좀 주목할 만한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방콕 삼센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문제입니다. 이게 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도로 재개통은 아예 무기한 연기됐고요. 심지어 바로 옆에 새로 지은 경찰서 건물까지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에요. 어휴, 처음엔 안전하다더니 보강공사 중에도 계속 땅이 가라앉고 건물이 기울었다고 하네요. 25m 깊이로 파이를 박으려는 시도조차 실패했다니 도대체 현장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결정까지 내린 걸까요? 네,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도로 복구가 늦어진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선 거죠. 지금 원인으로는 지하철 공사 중 굴착 작업이 지목되고 있거든요. 아, 지하철 공사요? 네, 이게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기존 집안나 인프라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철거하기엔 너무 위험해서 로봇 기계를 동원하기로 했다는 점, 그리고 그 25m 파일 시도마저 실패했다는 건요. 지하 아주 깊은 곳까지 집안 자체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와, 25m도 안 박힐 정도면 그렇죠. 일반적인 그냥 땅꺼짐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좀 더 넓게 보면요. 이건 방콕처럼 아주 고도로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 지하 공간 개발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 지정의 문제가 어떻게 주변 구조물의 연쇄적인 붕괴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쇄적으로요? 네.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실패를 넘어서 사전에 위험 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또 공사 중에 모니터링 시스템은 잘 작동했는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책임 소재 규명은 물론이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도시 인프라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연재해 소식입니다. 태국 중북부 지역이 심각한 폭풍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나콘사완, 페차분, 피치트 이런 여러 주에서 강물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아주 광범위하게 침수가 발생했고요. 짜오프라야강 상류 지역은 물론이고 중부평야 대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나콘바톰, 깐차나부리까지 피해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좀 의아한 건 방콕시청은 수도의 강수위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시내 홍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주변 지역은 이렇게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수도는 괜찮을 거라는 전망, 이 뚜렷한 대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방어시설 차이일까요? 네, 그게 이제 지리적인 요인이랑 인프라 투자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짜오프라요당 유역 특성상 상류에 비가 많이 오거나 댐에서 물을 많이 방류하면요. 하루 쪽, 특히 방콕 북쪽의 넓고 낮은 중부평야 지대에 직접적인 홍수 부담이 가거든요. 아,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군요. 네, 수도인 방콕은 과거에 큰 홍수를 몇 번 겪으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비를 해왔습니다. 높은 제방이라든지 대규모 배수 터널, 펌프 시설 같은 것들 훨씬 정교하고 강력한 홍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죠. 아, 그렇군요. 투자가 달랐군요. 물론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방어 능력 차이만을 의미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가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인 수도를 보호하려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상황은 태국 전역이 몬순 기후 때문에 홍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이 재난 대응 능력이나 인프라 수준이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재난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점이고요. 네, 다음 소식은 정말 좀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애완용으로 사자를 키우던 사람이 있었는데 글쎄 이 사자가 탈출을 해서 길 가던 성인 한 명이랑 10살 아이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근데 이 사자가 다시 잡아들인 주인이 32세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지망생이었는데
처음에는 경찰로부터 그냥 주의 조치만 받았다고 해요. 아, 주의 좋지요. 사람을 공격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결국 국립공원 관리국장이 개입해서 사자를 보호소로 보내라고 지시했다는군요. 아니, 애완사자라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초기 대응은 왜 그랬을까요? 참, 이 사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우선 일부 부유층이나 특정 집단 사이에서 부나 어떤 특별함을 과시하기 위해 이렇게 이국적인 야생동물을 소유하려는 상당히 위험한 트렌드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 그런 경향이 있나 보네요. 결국 이 사건은 개인의 어떤 위험한 취미가 공공의 안전을 얼마나 쉽게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제해야 할 법과 제도가 과연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의 조치만으로는 재발 방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참, 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람빵주의 한 초등학교에서요, 23세 남성 교사가 자기 마시멜로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7살 학생을 쇠자로 심하게 때렸다는 혐의입니다. 아이는 머리랑 얼굴 같은데 멍이 들고 상처를 입었다고 하고요. 교사가 자기 어머니랑 같이 아이 집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을 제안했지만 가족들은 돈이 아니라 정의를 원한다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안타깝고 화나는 사건이네요. 네, 파타야에서는 관광객을 노린 범죄도 발생했네요. 이란인 남성이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인도 관광객 2명에게 접근해서 돈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관광객들을 세워서 자기가 경찰이라고 속이고 돈을 요구했다는데 결국 CCTV랑 피해자 신고 덕분에 식당에서 저녁 먹다가 붙잡혔다고 해요. 이런 가짜 경찰 행사라니 꽤 대담한데요? 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칭 범죄는 특정 관광지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 사건은 낯선 환경에 있는 여행자들이 범죄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현대 도시의 감시 시스템, 즉 CCTV가 범인 검거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CCTV 덕분에 잡았군요. 네, 용의자가 빌린 오토바이 정보라던가 동선 추적이 가능했던 것도 다 기술 덕분이죠. 비교적 신속하게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점에서는 경찰의 대응 능력을 엿볼 수도 있겠고요.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발리하이 선착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차된 차량의 배선이 무언가에 갉아먹혀서 손상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차주는 주변을 회외하는 떠돌이개, 소이독이라고 부르죠. 그 개들의 짓이라고 주장하는데 일각에서는 쥐 같은 설치류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한다고요. 어느 쪽이든 차주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인데 마침 이번 주부터 파타야시에서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떠돌이 개들을 관리하는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 작은 사건이 도시 전체의 문제와 연결되는군요. 네, 오늘 방콕의 거대 싱크홀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홍수, 애완사자 탈출, 학교폭력, 가짜 경찰, 그리고 떠돌이 개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내세요.